3D 기초이론에 대한 거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3D 기초이론으로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냐면,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이 3D가 출력되는 방식에 대한 겁니다. 이것부터 왜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스스로 뭔가 공부하고 익히고 뭐 이런 걸 할 때 그때 필요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 전에는 사실 그냥 작업자로 남아 있을 때는 딱히 필요 없는데, 그 3D 이론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독학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3D를 여러분들이 진행할 때 앞으로 5년을 할 것인가 아니면 50년을 할 것인가 그거 모르죠. 그죠? 짱pan하고 그만둘 거다, 아니면 평생 직장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생각할 때 길게 보면 여러분들의 밑바탕이 튼튼하게 다져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3D를 출력할 때 있어가지고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D를 만들어내는 최초의 개념입니다. 이게 정점이라고 불러요. 점인데 앞에 움직이지 않음이 붙어있는 거예요. 고정된 점. 영어로는 버텍스라고 합니다. 그 우리가 여기 모서리가 있는데, 이 모서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엣지라고 부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엣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제 딱 각 잡혔다 이런 얘기 할 때 엣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요게 이렇게 넓게 이렇게 들어가는 이 구간이, 여기가 바로 폴리곤. 우리가 흔히 듣는 그 폴리곤이라는 거가 여기 얘를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폴리 또는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맥스 이외의 프로그램에선 폴리라고 그냥 부르기도 해요. 짧게 줄여서. 이거 곤이 뭐 하는 건지 알죠? 이게 그 도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거든요. 이거 빼도 그냥 여기 면이 있다 이걸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붙일 필요는 없다. 옥타곤, 세타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헥타곤 뭐 이런. 미 국방성 이름이 펜타곤이잖아요. 이 곤이 곤. 오각형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펜타 그래가지고 펜타곤입니다. 자, 뭐 이런 게 있는데, 버텍스와 엣지 그리고 폴리곤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는 3D를 이루는 그 기본 개념이 어떻게 돼 실제 세상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면이 존재를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종이로 오렸거나, 또는 여기에 뭔가 나무 판자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이렇게 삼각형처럼 보이거나, 또는 플라스틱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여지는 모든 물체들은 양면이 존재하죠? 앞뒷면이라는 게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 중에 한쪽 면만 있고 한쪽 면 없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면이 있다는 것은 그 반대편도 존재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실제 세상에서의 우리가 물체를 이루는 기본 개념이에요, 개념.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거울 같은 거 놓고 뒤에 가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깔깔대고 웃으면서 비웃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거울 처음 보는 사람들이 거울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놀라서 그러는 거지. 또는 옛날 그 막 저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같은 거 나오고 이럴 때 TV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TV 안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 있냐고 난리치면서 막 TV 안쪽 막 보려고 그러고 막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개념에 대한 게 확립되지 않았을 때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데, 3D에서도 우리가 이 면이라는 것이
3D의 면은 한 면을 만들어주면 그 면이 가리키는 방향이 존재를 하고 그 면이 가리키는 방향 반대편에서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3D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게 될 때 3D가 화면에 나온다가 아니라 화면에 출력된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 개념이 이제 출력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왜 출력 개념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냐면 3D를 화면에 뿌릴 때 어떤 계산을 통해 가지고 화면에 뿌려지게 되냐면 일단은 이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정점 그리고 이 면에 대한 위치값과 회전값과 그리고 얘네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 이 방향이겠죠? 출력 방향 이 출력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속성이 기록되어 있는 문자열을 들고 이것을 저기로 가져갑니다. 그래픽카드 계산 메모리 칩으로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거를 얘네가 이렇게 생겼네요 라고 하면서 모니터로 보내요. 그럼 이제 모니터에서 XY 좌표에 맞도록 수정된 그 값을 화면에 뿌려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출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말 빨리 하고 많이 할수록 GPU의 성능이 강력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우리가 3D 게임 같은 거 할 때 성능이 이렇게 높게 요구되는 게임을 해도 부드러운 프레임으로 끊기지 않고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픽 카드가 중요해지는 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더 많은 면수를 계산할 수 있으면 물론이겠죠. 예. 그러니까 더 많은 폴리곤을 더 많은 더 높은 화질로 뽑아내 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자꾸 왜 해주는 거냐면 실제로 맥스를 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플랜이 이렇게 존재할 때 플랜이 이렇게 있을 때 반대편을 보면서 반대편이네요 위쪽이네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양면이 있잖아요 한쪽 면만 나온다니 선생님은 거짓말쟁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클릭해서 오브젝트 이걸 해서 반대편은 안 보이기 옵션을 체크를 해주면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래도 잘 모르겠다고요? 그거가 그렇게 얘기될 수 있겠죠. 그거는 그냥 단순히 안 보이는 거고 제가 예전에 뭘 해봤는데 거기서 해보면 다 나오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안 나오죠. 없잖아요, 실제로. 선택도 안 돼요, 심지어. 그럼 지워진 거냐고요? 아니요, 이쪽에 있는데. 원래 3D가 그래요.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원래 반대편은 안 보여야 돼요. 왜 그럴까요? 3D는 본래 한 면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상해보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캐릭터를 이렇게 귀엽게 그렸을 때 그때 이제 이 캐릭터의 안쪽의 면이 필요할까요? 카메라가 캐릭터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을 볼 일이 있을까요? 여기를? 그럴 일은 없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는 3D면을 한 면만 계산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는 반드시 한쪽 면만 계산하게 되어 있고 반대편에서는 선택도 없고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 근데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죠.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까? 라는 게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되는 부분이 요겁니다. 요 파란색 선이 보이죠?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노멀 앵글이라고 불러요. 이 노멀 앵글의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이 부분만 그럴 수 있죠. 이 부분만 뒤집고 싶은 거예요. 저는 나는 이 부분만 반대로 해서 뒤집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걸 이렇게 뒤집어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까뒤집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계산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만. 그럼
면이 꼬이죠 이렇게. 그죠? 아니 저렇게 어거지로 면을 꼬을 일이 있단 말인가요? 라고 하면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구간과 이 구간이 그림자 받는 느낌을 다르게 주려고 할 때 노말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쪽에서는 그림자를 세게 받고 이쪽에서는 그림자를 옅게 받게 하고 싶을 때 저 노말 앵글을 이용해서 왜곡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요즘 그렇게 나오는 카툰 렌더링 방식이 있는데 한참 유행인 방식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가능한 거죠. 왜 그림자가 꺾이는 부분이 그렇게 정확하게 딱 칼로 나누는 것처럼 나눠지느냐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이론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3D 이론의 되게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죠. 저거 이제 출력 부분에 대한 얘기였고, 그리고 3D를 이루는 기본적인 점, 선, 면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면은 한쪽 면만 출력된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도록 하자면, 두 번째는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가족이 여기 왜 나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는 그냥 단순히 가족 관계라기보다 저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런 겁니다. 애니메이션 때 필요한 내용이에요, 저거는. 그래서 이런 도형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도형들이 마치 손가락처럼 또는 팔처럼 앞쪽으로 이렇게 구부렸을 때 얘네가 따라오면서 동시에 구부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선택한 다음에 동시에 구부리기로 돼 있다면은 이렇게 구부러지겠죠. 왜냐면 중심이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요거는 부모 자식은 잠깐 놔두고 월드와 로컬 개념도 같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월드와 로컬은 뭐 하는 것이냐면, 월드는 이거를 그냥 월드가 아니라 글로벌이라고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월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로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전역과 지역이에요. 우리가 로컬 네트워크라고 하면 뭐예요, 이게? 지역망이죠. 그 지역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유선 TV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지역에 뭐 대전 T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거를 로컬 네트워크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지역망. 그 동네 그 인터넷 연결망 또는 그 동네 뭐 TV 수신망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TV 네트워크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망 얘기하는 거. 전역은 뭐예요? 국가 전체 또는 월드 규모의 우리 그 온 세상 지구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를 뜻하는 거고 이거는 부분을 뜻하는 거죠. 이제 로컬과 월드가 뭘 얘기하는지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은 이해가 됐죠. 이게 뭐 하는 건지 3D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자면, 얘네를 만약에 제가 다 선택을 하고 회전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얘네를 회전할 때 그냥 회전하지 말고 우리는 얘네를 요 월드를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자. 그럼 요렇게 회전되겠죠. 이 중심을 기준으로. 그죠? 이게 월드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그럼 지역은 뭐냐? 지역은 각각 도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전역 지역 외에 선택한 오브젝트의 중심으로 돌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얘네가 만약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이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이렇게 선택하니까 저기 박스 3번이 저렇게 나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박스 1번이 할 거고, 얘네가 만약에 박스 1번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거를 선택하고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각각 돌림으로 요렇게 해준다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부모과 자식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 많이 쓰냐면 캐릭터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캐릭터를 조작할 때 그때 이제 캐릭터가 어느 정도 강도로 애니메이션이 걸려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때 나오는 뼈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월드와 로컬도 봤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 자식 관계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도 봤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3D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3D는 상대적 크기를 가지고 있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이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 크기라는 게 뭐죠? A라는 물체가 존재할 때 A라는 물체의 높이는 2m라고 설정을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조그만한 애가 있죠. 여기 조그만한 애가 있고 여기는 50cm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해 둘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 들어가면은 단위값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박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 박스 옆에 이렇게 파라미터 나오고 이후에 고칠 때 여기 와가지고 50cm, 50cm, 그리고 뭐 150cm 이래가지고 사이즈를 해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줬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를 이게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 절대적인 수치냐 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거를 키웠는데 이 수치 어때요? 그대로잖아요. 그럼 얘는 커진 거예요? 아니면 이거인 거예요? 모르겠죠. 이런 식으로는 본 적이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 크기는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한번 정해놓으면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때와 상황에 맞춰서 크기를 변화시켜줄 수 있고 그렇게 변화시켜줌으로써 고정되는 그 사이즈를 그렇게 변화되는 사이즈를 내가 고정시키고 싶다. 그때는 반드시 명령을 해야 돼요. 너는 이제 앞으로 이만큼 커진 상태로 고정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너는 왼쪽으로 45도 기울어진 상태로 고정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유연하게 바뀌어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를 키운 다음에 이를테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키운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나는 이게 이렇게 크기를 원하니까. 근데 이거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렇게 돼버려요.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사이즈 있죠? 이 사이즈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거를 이렇게 리셋 엑스폼을 선언을 해준 뒤 합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정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왜? 항상 상대적 크기를 가지고 작업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바꿔놓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들에서는 수치값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뭐 바꾸면은 그때마다 이게 다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저 명령 자체가 없어요. 리셋 폼이. 근데 그게 왜 없냐면 걔네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처음부터 그거를 상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맥스 같은 경우에는 맥스는 그때그때 보는 거에 편의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봤다가 저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바꿀 수가 있다. 근데 그렇게 유연하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유연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갈 때 문제가 생겨. 그래서 고정을 해줘야 된다.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적 크기라는 거는 이미지로 얘기할 것 같으면 벡터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크기가 아무리 커져도 크기가 아무리 작아져도
그 디테일의 변화가 전혀 없다. 다만 각 버텍스들끼리의 간격과 그리고 회전값과 그리고 나타내는 방향값이 존재하며 그 값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줄이고 키우고 다 동시에 돼요. 그런데 이것에 의한 이미지 손실이 없다. 왜? 이거는 비트맵이 아니니까. 비트맵이라는 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픽셀 기반으로 되어 있는 고정된 이미지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지금 브러쉬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이런 애들은 전부 다 픽셀로 이렇게 생겨서 사실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 궤적을 따라가면서. 이거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만약에 복사를 한 다음에 이미지를 늘려보도록 하죠. 아주 크게. 이렇게 늘린다. 그럼 이 이미지가 이대로 나오나요? 깨지죠? 이게 비트맵입니다. 비트맵은 장점은 뭐냐면 이 좌표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 할 때 편해요. 빨리 읽고 빨리 이렇게 적용하는데 되게 편해요. 왜냐면 이미 값이 다 들어가 가지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무슨 계산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오는 색 그대로 출력해 주면 돼요. 근데 3D는 그게 아닙니다. 3D는 왜 그게 안 되냐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그 렌더링 되는 방향이 존재하는 데다가 요새는 그것만으로도 끝나지 않고 어떤 것까지 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냐면은 자 이제 이렇게 깔아보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렌더가 안 바뀌었구나. 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보여지길 원하는 거잖아요. 요런 느낌을 가지도록,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도록 바꿔주려면 계산해야 되는 여력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얘랑은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이제 뭐 그런 거를 기억을 해둔다면은 작업할 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기본 개념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작업할 때 좀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너무 작아졌어 그러면 크기가 작아졌으니까 다시 키우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손실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게 3D들의 특징이었다고 보면 되겠어요. 뭐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차차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